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 이틀 전에 그 음봉, 나스닥 13,800을 붕괴시켰던 그 음봉을 장악해버리면서 마감했죠. 장악해서 상승해버렸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좀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제가 녹화가 좀 시작이 방금 NG가 나가지고 지금 뒤로 밀렸습니다. 9시 10분쯤 녹화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얼렁 한국장 이야기만 짧게 영상 초반에 드리자면은 뭐겠어요? 제가 드렸던 기준들이 있죠. 거기 넘나 못 넘나 확인하시면 돼요. 429.45라는 라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4월 14일 날 시가. 아무튼 미국은 올랐는데 한국은 여기 빨리 돌파 한차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계속 어떤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고 그거 기준으로 보면 될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한국장은 조금 있다가 미국장 보고 볼 거고, 지금 요 차트에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녹화하다가 NG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여튼간 얼렁 이야기를 할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어제 그래서 원웨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웨이로 쫙 올랐어요. 전 종목 다 올랐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뉴스가 하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검토 소식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경기 부양책 이 내용이에요. 바이든 또 돈 푼다 1120조 원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사실 뭐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겠냐면, 이 뉴스가 나온 뒤에 주식시장이 올랐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주식시장 오르고 나서 재료를 갖다 붙인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나왔다. 우리가 이제 이 뉴스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그거죠. 이 1120조 원은 어디서 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무튼 금리가 4월 한 달 정도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정에 불과하죠. 그 조정폭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이런 돈 풀기 정책들이 금리 상승에 어마어마하게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요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또 부양책 쓰려고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관련된 기사인데, 그러니까 뭐 당장 이것 때문에 뭐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건 당장 미국 주식시장하고는 영향은 없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죠. 금리 동결하고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엔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한 달쯤 전인가부터 해가지고 뭐 터키나 뭐 어디였죠? 뭐 하여튼 여기저기 신흥국들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신흥국들은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좀 자금 유출이 심각했던 거고, 캐나다 같은 거, 요거는 좀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자금 유출이 심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할 수 있는 행보가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미국 연준이 처한 상황이 아마 BOC가 처한 상황과 비슷할 거다. 캐나다가 처한 상황과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어젯밤에 캐나다가 뭘 했나라는 이야기 정도 간단하게 참고하고 넘어가시라고요. 금리를 올리는 건 힘들고, 일단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선진국들도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작년에 그 전염병 때문에 경제 한번 박살나 놓고 박살이 난 상태에서 양적 완화 해갖고 금리 내려서 경제를 뭐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이 부양책이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테이퍼링이 아니고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 세게 나오니까 반쯤 돌린 거예요. 여전히 물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했다. QE 축소라고 한 거고, QT는 뭐예요? QT는 완전 짱꾼 거죠. 완전 짱꾸고 나왔던 물 다시 회수해 가는 게 QT죠. 아무튼 QT까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조금씩 QE 축소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게 요즘 선진국 중앙은행들, 미국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다. 이 사람들의 현실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이거하고 같이 지금 연속적으로 보여드린 게 뭐겠어요? 채권 사줄 사람은 없는데, 물론 이건 캐나다니까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영향은 없을 텐데, 아무튼 이제 채권 매입 규모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자꾸 돈 풀면은 너 어떡할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당장 이게 주식시장에 지금 뭐 캐나다 이야기니까 이런 거 무시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자,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젯밤 미국은 뭐 기술적인 이야기 간단하게 하자면은 밤 11시 반쯤에 대충 결정이 난 거예요, 어젯밤에. 참고적으로 이건 뭐 그냥 재미로 한번 그냥 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게 S&P고 이게 나스닥인데, 여기 있는 장대양 봉이 어젯밤 10시 반부터 11시에 만들어진 봉이란 말이에요. 30분 봉입니다. 둘 다 일단 강하게 장 초반에 상승 시작을 했는데 13,800에 부딪힌 나스닥은 고민을 했죠. 한번 쭉 밀렸어요. 이 장대양봉에 한 거의 70%까지 되돌리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나스닥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더라고요. S&P가 볼륨잡이는 찍고 올라가면서 나스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결과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11시 반쯤에 이미 다 결판이 난 겁니다. 그래서 12시쯤 잤어요, 보다가. 그러고 나서 아무튼 뭐 강하게 상승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며칠 전에 나왔던 13,800을 붕괴시켰던 이 음봉을 극복해서 장악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머리 위에 저항이 하나 있긴 한데요. S&P고 나스닥인데 S&P 머리 위에 저항이 뭐 좀 있습니다. 뭐 전고점 자리 저항이 여기 있겠죠. 나스닥도 전고점 자리 여기 저항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보겠습니다. 아직 넘지 못했으니까, 그죠? 넘으면 또 신고가 가는 거고, 아직 넘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박스권. 이거 붕괴시키면은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거 위쪽으로 넘어가면 그죠? 또 신고가 가겠다라는 거고. 일단 요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사실 지금 뭐 어젯밤 중요한 라인 테스트 한 거니까 요 정도로 한 거고, 달러라든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당연히 뭐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일단 지금 멈춰 있습니다. 멈춰는 있는데 아직 지지력이라고 할 만한 그런 흐름은 눈에 띄지는 않고 90일 부근에서 일단 사거래 이제 멈춰 있습니다. 변동성 폭발시킨 뒤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째면서 변동성 폭발시킨 뒤에 일단 양봉 하나 보여줬고 멈춰 있으니까 얘가 어디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한 달 동안 내려왔던 이 달러의 하락이 방향전환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살펴보자.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주식시장 강했으니까 금리가 조금 내려왔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는 지금 이 자리예요. 어딜 기준으로 멈춰 있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멈춰 있죠. 1.555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일단 하락이 일단 멈춰 있습니다. 이거 오늘 밤에 빨리 돌파 한짝 하면은 그나마 더 멈춰 있는 상태로 좀 뭔가 지지력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붕괴되면 레벨 다운 가능하겠죠. 레벨 다운 되면 주식시장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오른다 내린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오늘 밤 봐야 된다. 얘 방향성 오늘 밤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은 요즘에 계속 강하고 있어요. 계속 강하고 있어. 원래 죽을 수도 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도 또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지가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숏 보셨던 분들은 이 라인을 넘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780을 넘어가면은 안 돼요. 780 넘어가면은 일단 숏을 볼 근거는 없어질 겁니다. 물론 뭐 아직 머리 위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숏을 보려면은 최소한 요 780 정도는 780 밑에서 거래될 때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현재 이렇게 삼각 수렴형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삼각 수렴형에서 어떻게 될지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이 정도 보고 있고, 오래간만에 테슬라 이야기 좀 짧게만 해봤고요. 780달러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렸고, 하여튼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사실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젯밤에도 빠졌어요.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근데 일단 비트코인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의미 없는 원화로 된 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달러화로 표시된 비트코인을 좀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보시면 어제 결과적으로 또 4.7% 빠졌습니다. 미국장 분위기 좋았거든요.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빠졌어요. 이쯤에서 좀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준들을 좀 몇 개 좀 드릴까 하는데, 기술적인 기준들 뭐 대략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추세선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었죠. 이렇게 추세선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추세선 상단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추세선 상단에 도달하지 못하고 한 절반쯤 가서 밀리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이 추세선 하단을 붕괴시키면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 올라가는 이 추세선이 하나의 저항이 됐겠죠. 일단 붕괴됐으니까 저항이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중요한 지지와 저항 같은 걸 좀 몇 자리를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자리,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 이게 비트코인은 변동성도 심하고 거래량도 좀 워낙 많고 요즘 거래가 워낙 핫하고 이러니까, 이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항을 설정하면 어느 정도 좀 그 대충 그 저항에 뭐 0. 몇 프로 내 아니면 몇 호가 내로 이렇게 대충 그 지지와 저항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아직 제도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 증권사나 뭐 이런 딜러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좀 아직, 그죠? 좀 약간 지지나 저항을 설정해도 정확하게 딱딱딱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 지지력이 있고 이 정도 라인에 저항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자리 어디일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정도가 되겠죠? 또 중요한 자리 어디일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정도가 될 거예요. 또 중요한 자리 어디일까요? 뭐 여기 정도? 이 정도 라인 세팅하면 아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는 데는 뭐 당분간은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이 정도 라인 제가 드리면요. 비트코인이 계속 쏟아지려면, 계속 아래로 가려면 최소한 이 라인을 돌파한 차 가면 안 되겠죠. 56,000 뭐 70, 80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돌파한 차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돌파한 차 가면은 지난 4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위로 이 돌파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더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항인데, 이거 돌파한 차 가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 이 라인은 뭐겠습니까? 이 라인은 여기 올라가다 버벅거렸던 자리, 여기 버벅거렸던 자리, 여기 지지했던 자리, 이번에 지지했던 자리. 그러니까 이거 붕괴되면은, 이 선이 붕괴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큰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붕괴가 되면은 단기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요. 이게 붕괴가 되면요. 그리고 이거 붕괴되면 진짜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이 큰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최소 이 정도 선은 붕괴시켜야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죠? 더 상승하려면 이거 돌파한 척 해야 되고,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다양한 기준들을 드렸는데, 다양한 지지와 저항들을 보여드리면서 기준들을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제가 왜 자꾸 비트코인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뭐 얘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뭐 얘를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보시다시피 2017년 18년에도 주식시장 꺾일 때하고 똑같이 꺾였다고요. 그죠? 이게 그때인데, 이때 주식시장 움직임하고 시간 타이밍이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에 종속돼서 비트코인이 움직였지만은, 주식시장에 종속이 돼서 움직였죠. 얘가 주도적인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 얘가 덩치가 커져가지고 시가총액이 이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때 훨씬 크잖아요, 지금이. 그리고 사람들 인식도 조금 좀 달라졌고, 워낙 핫하고 거래량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은 약간 주종관계가 좀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엄밀히 숫자적으로 따지면 얘는 아직도 신종 투기자산에 불과하지만은, 아무튼 지금 이제 어떤 심리적이나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주식시장에 종속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의 주식시장에 이렇게 종속된 거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래서 얘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그죠? 지금 현재 4월 마감된 건 아니지만 22일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렇게 4월달 음봉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되긴 되겠다. 물론 2017년 18년처럼 이 음봉이 완전 요 양봉을 장악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그때에 비하면 이 음봉이 약하긴 약한데요,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음봉 하나에도 와르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해서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하여튼 얘가 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전 사실상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시면은 전 비트코인이 가장 불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얘가 와르르 해서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는 순간 주식시장도 끝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얘를 좀 요즘에 좀 잘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은 어제 올랐는데 얘는 하락 마감하니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하락이 주식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라인이나 아래에 있는 라인들을 붕괴시키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참고로 지금
여기가 4월 시작이네요. 여기가 4월 시작이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당장 꺾인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 네. 하여튼 아직까지 상승 진행 중이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 정도, 미국하고 해외하고 뭐 비트코인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저런 거 이제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 넘냐 못 넘냐. 이거 제가 이 영상 녹화할 때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준들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429.45. 하여튼 어제 미국은 오르고 뭐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어쨌든 간 코스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스피는 여기 429.45를 돌파 하기 전까지는 아래쪽으로 압력이 좀 작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빨리 422를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덤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폭락을 했는데, 어제 한국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한 게 진짜인지 어쩐지 이제 잠시 좀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상승 마감했으니까, 미국이 강하게 상승 마감했으니까 뭐 추가적인 폭락은 당연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이제 여기서 고민하고 있죠. 여기서 미국 따라서 더 올라갈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429.45를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더 아래쪽으로 갈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한국이 저렇게 어제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갭 상승하는 건 솔직히 별로 반등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기술적으로 보면 별로 그래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죠. 콜옵션 같은 거 보시면 이 친구들이 살아나고 싶으면 이게 오히려 개팔아가면서 양봉 달고 올라오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차라리 개팔아가면서 양봉 달고 올라오는 게 어쩌면 반등엔 더 유리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아직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 주변에서 한 하루 이틀 버티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버티다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기준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을 것 같고, 429.45 돌파한착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최소한 이거 붕괴시켜야지 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다시 돌파착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인버스 이야기 할 수 없겠죠, 또. 그러니까 하여튼 라인들 잘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왜 약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약하더라도 이 정도가 있죠. 자, 고버스, 아니, 저기 코스닥 인버스는 최소 4,500원, 아니, 4,395원, 뭐 4,400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코스닥 인버스는 4,400원 돌파 한창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라인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숫자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제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라인 돌파 한창 되면은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고, 붕괴되면 아래로 가겠다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일단 이 부근에서 멈춰 있습니다. 멈춰만 있고 죽어야 될 자리에 잘 죽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살아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오늘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눈치만 겁나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9시 40분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중국 시장 문 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딘가 움직이겠죠. 중국 분위기 쓱 보고 중국이 오른다 싶으면은 또 오를 거고, 중국이 떨어질라 그러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분위기가 좋죠. 일본이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오늘은 좀 한국 시장에, 한국 장 중에 그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이제 어젯밤에 보시면 중요한 뭐 넥라인 정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 넥라인을 지킬 수 있냐 없냐, 오늘이 이제 공방전, 아마 오늘 테스트하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아마 버벅버벅 할 것 같아요. 큰 움직임을 준다기보단 그냥 그 자리 주변에서 지지와 저항 테스트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일본이 버티는지 여부, 그리고 중국은 뭐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부, 이런 것도 좀 같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